일주일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한 장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몇 문제가 나오는지는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총 26문제가 나올 거고요. 문법에서 26문제는 꼭 문법 시간 20분에만 풀어야 하게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우리 청취 시간에도 푸셔도 되고요. 그리고 독해 시간에도 푸셔도 됩니다. 다만 청취 시간에는 옆 사람들이 청취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페이지 넘길 때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문제 유형들이 몇 문제씩 나오는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숫자 맞추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동사의 시제 6문제 나올 거고요. 가정법 6문제 나올 겁니다. 준동사 6문제 나오고요. should 생략 2문제, 연결사 2문제, 그리고 조동사 2문제, 관계사 2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3개, 동사의 시제, 가정법, 준동사는 6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문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풀 때 내가 숫자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그널이 뭐라고 했었죠? 시그널은 이것만 보면 이게 동사의 시제 문제구나. 가정법 문제구나, 뭐 또 준동사 문제구나 라고 알아차리실 수 있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의 시제와 가정법 2개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2개의 공통점은 선택지 4개가 모두 다 동사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이점 보자면 자, 우리 동사의 시제 같은 경우는 하나만 적어둘게요. ing로 끝나는 선택지가 2개 이상 있으면 동사의 시제 문제고요. 그리고 선택지 4개가 모두 동사 4개이지만 ing로 끝나는 선택지가 2개 미만이면 걔는 가정법 문제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if의 유무도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선택지만 보고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쉬우실 거예요. 동사가 4개 들어있고 ing가 몇 개씩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는 게 동사의 시제와 가정법이었고요. 동사 원형이 들어있다. 그 동사 4개 중에 동사 원형이 들어있고 문제 빈칸 앞에 대 주어가 있다 라고 하면 걔는 should 생략 문제구나 라고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3가지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너무 쉽게 시그널 체크하실 수 있어요. 준동사 선택지 내에 동명사나 투부정사 있으면 준동사 문제고요. 연결사 선택지 내에 연결사가 4개 들어있다. 연결사 문제입니다. 조동사 선택지 내에 조동사가 4개 들어있다. 조동사 문제고요. 관계사 선택지 내에 모두 관계사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 걔는 관계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사의 시제, 가정법, should 생략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시면 각각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다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숫자 맞추기 어떻게 적용하실지 저희 자세하게 문제풀이 방법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시제 첫 번째, 얘가 동사의 시제 문제구나 라는 게 확신이 드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ing로 끝나지 않는 선택지 일단 모두 제거하고 시작할 겁니다. 동사의 시제는 6문제가 미래 진행 한 문제, 미래 완료 진행 한 문제, 현재 진행 한 문제, 현재 완료 진행 한 문제, 과거 진행 한 문제, 과거 완료 진행 한 문제. 이게 깨진 적 없이 항상 예쁘게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자, 미래 진행이 will be ing. 미래 완료 진행이 will have been ing. 현재 진행 MR is ing. 현재 완료 진행 have has been ing. 과거 진행 was were ing. 과거 완료 진행 had been ing. 전부 다 진행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얘네는 ing로 끝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g로 끝나지 않는 선택지는 제외시키고 소거시키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정답을 골라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해야 할 거 뭐냐면 우리가 이 6개를 크게 2개로 나눴어요. 자, 뭘로 나눴냐면 딱 봐도 눈에 차이가 나는 단순 진행이냐 아니면 완료 진행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곳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그걸 고르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됐었죠? 완료 시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면 돼요. 완료 시제는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동사에 완료 시제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대표적인 게 for, since였죠.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일단 완료 진행이겠구나. 얘네들 전부 다 선택지에 빈 들어가는 애들이었고요. 자, 이게 없었다 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전부 다 단순 진행이겠구나. 얘네들은 선택지 안에 빈이 없었던 애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소거할 거 소거하고 나머지 이제 내가 완료 진행이네 라는 결론이 났었던 for이나 since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우리 언제 끝나는지 자, 별표 좀 쳐둘게요. 언제 시작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시점이 얘가 미래에 끝나네? 그러면 미래 완료 진행.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네? 라고 하면 현재 완료 진행. 지속되어 오다가 과거에 끝났네? 라고 하면 과거 완료 진행입니다.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단순 진행이었다면 for, since 등으로 대표되는 기간 표현이 없었다면 언제 일어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이제 우리 미래 진행 같은 경우에 by the time 혹은 when 혹은 if 같은 시간 조건 부사절 더하기 주어 현재 시제 들어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관련된 표현들 right now 혹은 now, as of this moment, at the moment 이런 것들 있으면 우리 현재 시제 표지였죠. 그리고 과거 진행 가장 많이 나오는 게 when 혹은 before 더하기 또 주어 과거 동사 넣어주시면 되는 게 바로 과거 진행의 힌트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 진행은 미래 시제의 힌트에 for이나 since가 더해져 있는 것. 과거 완료 진행은 과거 진행의 힌트들에 for이나 since가 더해져 있는 것.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얘도 별표 쳐둘게요. 얘는 since 과거 동사가 자주 나오는 힌트였습니다. 과거에 시작했다라는 것만 나오고 언제 끝났는지는 얘기가 없을 때 끝나는 시점 언급 없으면 걔는 현재 완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힌트들이니 이것들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힌트 표현들도 저희 교재에서 참고하셔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 총 6문제 나오는데 각각 한 문제씩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숫자 맞추기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선택지의 동사 4개고 그 동사 중에 ing로 끝나는 게 2개 미만인 경우에 가정법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었어요. 자, 얘는 정말 쉬웠죠. 뭐만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법칙 2가지, 가정법 과거, 실제로는 현재에 일어난 것이지만 그것을 거꾸로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넣어주는 거고요. if 주어 과거 동사, 쉼표, 주절 주어 과거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 과거 조동사 뭐였어요? would, could, might 셋 중에 하나 나올 거다. 자, 과거 완료는 실제로는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걸 거꾸로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 시제를 빌려다 씁니다. if 주어 had pp, 주절 주어 과거 주동사 would, could, might 더하기 have pp. 이 2가지 얼마나 짝꿍 맞추기 잘하느냐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얘네들 과거가 3문제, 과거 완료가 3문제, 즉 여기에서 이 패턴에 맞는 문제가 3문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패턴에 맞는 문제가 3문제 나올 겁니다. 빈칸이 우리 보통 이제 이 뒷부분 주절 동사에 빈칸이 들어있을 거고요. 하지만 앞부분 if절 동사에 빈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꿍 잘 맞춰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시험 시작하자마자 우리 요거 가정법 법칙 적어두시는 거예요. 적어두고 푸셔야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얘 가정법 문제네. 그리고 이거 적어놨네. 그럼 우리 문제에서 뭐 확인해요? if 어디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당연히 유무 확인하면서 뭐도 확인해요? 위치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꼭 if절이 앞에만 들어있진 않아요. 주어, 과거조 동사, 동사 원형 뒤에
if 주어 과거 동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빈칸이 어디에 있는 if절의 빈칸인지 주절의 빈칸인지 그것만 차분하게 확인해 주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게 우리 한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도치가 있었어요. 자, 도치는 우리 if가 생략되고 얘네들 자리를 바꾸면서 만들어지는 게 주어와 동사 자리 바꿔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도치였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헤드로 문장이 시작한다. 그런데 맨 끝에 물음표가 없네. 그럼 얘는 무조건 가정법 도치다. 얘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될 거고요. 헤드로 시작하지 않는데 were이나 did로 시작하는데 주어와 동사가 도치됐다 라고 하는데 물음표까지 없네. 얘는 가정법 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이 경우에 그러면 주절 동사 뭐 넣어주시면 돼요?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 정답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의 주절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정답 골라주시면 됩니다. 3 더하기 3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 준동사 문제입니다. 준동사는 총 6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동명사가 3문제, 부정사가 3문제 출제됩니다. 자, 얘네는 선택지 안에 ing나 투부정사 들어있으면 아, 준동사 문제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 처음에 have pp 들어있는 과거 시제애들 먼저 소거 전부 다 해주고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희 문장 구조 확인하시고 빈칸이 5가지의 경우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볼 건데요. 자, 1, 2, 3, 4인데 제가 2개를 하나로 합쳐뒀어요. 자, 첫 번째 경우 빈칸 앞에 봤더니 동사가 있더라. 이때 이 동사는 BPP 형태면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 동사의 목적어를 찾아라. 그래서 목적어 자리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얘 어떻게 풀기로 했죠? 우리 외웠던 거. 이 동사 혹은 표현이 ing를 정답으로 받는지 투부정사를 정답으로 받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이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즉, 출제 의도 자체가 무엇이다? 너네 동명사를 목적어로 하는 동사, 부정사를 목적어로 하는 동사 잘 외웠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다 보니까 동사 뒤에 빈칸이 목적어를 물어보는 문제는 ing 정답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아닌 경우가 꽤 많이 나오니까요. 더 많이 나온다 일 뿐이지 100%는 아니니까 정말 암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빈칸을 봤는데 그 앞에 전치사가 있네. 뭐 as나 of나 to나 for이나 등등등 그러면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죠. ing 정답 될 거고요. 이 빈칸 봤더니 얘는 주어 자리다. 바로 뒤에 어쩌고 저쩌고 동사가 나온다 라고 하면 얘는 또 ing 정답이 되겠죠. 주어인 경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인 경우 ing 정답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빈칸 앞에 명사가 있네. 그럼 우리는 이 명사를 후치 수식해주는 투부정사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칸 봤더니 이게 완벽한 문장의 앞이나 혹은 뒤에 들어있는 빈칸이네 라고 하면 얘는 부사적용법인 투부정사가 정답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be, pp 뒤에 빈칸 be caught인 경우 제외하고는 100% 전부 다 투부정사가 정답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첫 번째 경우 앞에 동사가 들어있어서 동사의 목적어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동사가 둘 다 받을 수 있는 동사인 경우 정말 자주 나오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문법 10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리 잠깐만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둘 다 받을 수 있는 동사 뭐뭐 있었죠? remember, forget, try, regret 이렇게 3가지 종류 있었고요. remember, forget의 경우에는 과거에 한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는 것 ing 쓸 거고요. 미래에 해야 할 것, 아직 안 한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는 것 투부정사 쓸 겁니다. try, ing 쓸 때는 무엇을 시도하다. 투부정사 쓸 때는 무엇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regret ing 쓸 때는 무엇 무엇 한 것을 후회하다. to 부정사 쓸 때는 regret to 부정사 무엇 무엇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얘네들은 해석 해보시고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정답은 동명사가 3문제 정답 될 거고요. 부정사가 3문제 정답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 맞추기도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다? 80% 이상 잘 풀었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이 숫자 맞추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이 부분 잘 외워두자. 어떤 동사가 목적어로 ing를 받는지, 투부정사를 받는지 교재에 있는 거 꼭 정리하셔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슈드 생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드 생략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선택지 내에 동사 원형이 있었고 빈칸 앞에, 바로 앞에 대주어가 있었다면 그냥 얘는 대주어 있네. 그러면 누가 정답된다?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 당위의 뜻을 가져오는 동사 형용사들이 있는데 얘는 꼭 굳이 뭐 암기를 필수로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대주어 앞에 저거 이 뜻이었지?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 구조로 출제되는 문제가 슈드 생략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빈칸 앞에 대주어, 선택지에는 동사 원형 있네? 그러면 오케이, 동사 원형 정답 될 거고요. 저는 이거 정답 고르는 게 조금 어렵던데요 하시는 분들 무조건 선택지 앞에 should 전부 다 넣어 보시고 이게 말이 되는 선택지네 하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should, do not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조동사는 2개 쓸 수 없으니까요. 무조건 should 넣어보고 이게 should가 생략된 올바른 형태의 선택지네 하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사입니다. 연결사는 선택지 4개가 모두 다 연결사고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어요 하시면 보통 연결사와 조동사를 제대로 못 보셨을 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얘는 일단 연결사 뜻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고 가셔야 하고요. 문법상, 논리상 어떤 분류에 속하는 ing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문법적인 오답 걸러낼 거고요. 연결사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등위 접속사, 그 다음 종속 접속사, 그 다음 접속부사, 그리고 전치사.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종속 접속사와 접속부사이기 때문에 이 2개만이라도 꼭 외우고 가셔야 하고요. 자, 우리 문장 구조를 봤더니 완벽한 문장, 빈칸 완벽한 문장이 들어있더라 라고 하면 얘는 등위 접속사 자리입니다. 혹은 종속 접속사 자리일 수도 있어요. 종속 접속사는 어떤 애였냐면 우리 종속 접속사 더하기 완벽한 문장, 이게 완벽한 문장의 앞에도 들어갈 수 있고 뒤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애였기 때문에 문장의 앞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확실히 종속 접속사로 하시겠지만 문장 뒤에 종속 접속사 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등위 접속사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는 해석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 꼭 공부하시고 들어가 주셔야 하고요. 자, 접속부사는 완벽한 문장 끝나고 점 찍고 그 다음 빈칸 완벽한 문장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전치사는 빈칸 뒤에 명사 있고요. 그리고 완벽한 문장 들어가는 경우가 전치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완벽한 문장이 끝나서 점이 찍혀 있고 빈칸 완벽한 문장이 있더라 라고 한다면 여기는 100% 접속 부사 자리고요. 선택지 안에 등위 접속사, 그리고 접속 부사, 종속 접속사 들어있다면 보자마자 여기에 있는 and는 등위 접속사지 이 자리에 못 들어가지 지워야겠다. 여기에 있는 although는 종속 접속사지 얘는 접속 부사 아니지 지워야겠다 라고 제거하고 시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문법적인 오답 걸러내는 거고요. 아무리 해석상 말이 돼도 문법상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온 접속부사 2가지 중에서 어떤 게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해석상 매끄러운지 우리 해석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 애고요. 이 앞문장, 뒷문장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바로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전체 문장 다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이 이어지는 내용 덩어리 첫 번째와 내용 덩어리 두 번째의 관계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이 둘이 시간상 연결되는 거다. 그러면 시간 관련된 연결사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둘이 인과관계나 역인과관계다 라고 하면 우리 인과나 역인과의 연결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둘이 비슷한 내용이다. 그럼 유사 부연의 연결사. 이 둘이 다른 내용인데 서로 논조가 다르다 라고 하면 대조관계의 연결사. 이 둘이 서로 다른 내용인데 논조가 같다 라고 하면 첨가관계의 연결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얘는 내가 해석이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어 많이 외우시고 해석 연습 많이 하시고 가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조동사 문제 볼 거고요. 조동사. 우리 선택지 4개 전부 다 조동사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씩 출제가 될 거고요. 첫 번째 힌트 중 하나로 시제가 있습니다. 빈칸에 조동사 넣으세요 라고 하는 이 문제 앞부분이나 뒷부분 우리 시제 확인해 주시고요. 이 시제가 현재 시제라면 선택지 안에서 과거 조동사 would나 could나 might는 지워주고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주변 문장들이 전부 다 과거 시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will, can, may 지워두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선택지에 shall이 있다면 shall은 그냥 무조건 지워주고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must와 should는 둘 다 과거도 가능,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지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제를 맞춰줬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들 가지고 무조건 정확한 해석, 해석상 가장 잘 어울리는 정답 골라주시면 되고요. 가장 자주 나오는 짝꿍 표현들 제가 교재에 정리해뒀으니까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해석했는데 이거 죽어도 시제 맞는 것 중에 어울리는 애가 없는데? 라고 하면 아주 가끔 한 3달에 4달에 한 번씩 정도 시제가 맞지 않는 조동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해석. 해석상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관계사입니다. 자, 관계사는 선택지 4개가 모두 다 관계사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어쩌고 저쩌고 이제 명사 빈칸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고요. A, B, C, D 전부 다 who, which, what, that 이런 식으로 관계사 뒤에 어쩌고 저쩌고 문장까지 들어있는 형태로 ABCD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관계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빈칸 앞에 있는 선행사 그리고 우리 선택지에 들어있는 관계절입니다. 첫 번째 확인하실 건 저희 쉼표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있는 빈칸 바로 앞에 들어있는 쉼표가 있다 라고 하면 that 오답으로 지워주실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명사 이 선행사가 있네 라고 하면 what 지워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선행사 이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기에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단어가 너무 많이 약해서 이 단어가 사람 단어인지 사물 단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 who나 whom이나 that이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which 지워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하면 which나 where이나 that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who를 지워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풀리는 문제가 보통 80% 정도고요. 20% 정도는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who고 하나는 whom이고 그래서 얘 사람인데 라고 해서 내가 that 지웠고 what 지웠는데 사람이면 who도 되고 whom도 되잖아. who도 되고 whom도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뒤에 있는 관계절을 봐주셔야 합니다. 이 노란색 표시된 관계절이 완벽한 문장이라면 이 앞에 있는 관계사는 where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관계절이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라면 관계사는 주격관계대명사인 who나 which가 들어가야 합니다. 뒤에 있는 관계절이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 문장이다 라고 한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이나 which가 정답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해석해보시고 어떤 게 들어가야 하는지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텔프 문법 배웠던 거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자꾸 틀렸던 부분들, 내가 잘 안 외워져서 계속 아직까지 갖고 있는 암기 노트 여기에 옮겨두시면 되겠죠.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우리 CJ의 힌트 표현들, 그리고 두 번째 가정법 법칙. 근데 이건 이미 적혀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준동사 우리 ing를 목적어로 받는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지, 동사의 목적어 이 세트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결사에서 얘네들 연결사 뜻, 문법상 논리상 어떤 분류인지 내가 잘 안 외워져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암기 노트가 있다 라고 하시면 그거 여기에 옮겨 놓아 주시고 마지막에 이 한 장만 봐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당부로 시험장에서 항상 내가 이 한 문제 한 문제 정성 들여서 정확하게 푼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한 문제가 여러분들 전체 점수 총점의 1.25점 정도를 차지하는 문제니까 내가 푸는 문제 정확하게 다 맞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절대 급하게 풀다 실수하지 마시고 차분차분하게 문제 잘 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점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